지난 시간에 정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관성 중에 이제 평관입니다. 평관인데, 평관을 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은 관인데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음과 양과 양으로. 그러면 항상 조화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음양이 만났을 때, 음양이 서로 조화가 됐을 때, 생이든 극이든 조화가 됐을 때, 그게 어떤 그 순조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뭔가 이제 이렇게 같은 기운끼리, 같은 극끼리, 양극, 음극, 극끼리 서로 생극이 일어나면 좀 무정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과할 땐 과하고, 약할 땐 아주 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량이 서로 정으로 있으면 그게 조율 조절이 되면서 순조롭게 in and out, input, output,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편으로 이루어지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근데 같은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갑병 무경임의 이런 그 양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을정, 기, 신, 개하고 음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간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냐면 그냥 뭐 정관이다, 평관이다 하면 그 정관, 평관의 속성도 있지만 그것만 알면 거기에 매몰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관을 쓰더라도 양간이 쓰는 거하고 음간이 쓰는 거하고 각각의 또 양간들이 각각의 음간들이 목화토금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간들은 일반적으로 양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양대양으로 극해도 지금 양대양으로 극하는 거를 편관이라고 이거를 순서대로 갑을, 병정, 무기, 경 7번째 들어오기 때문에 7번째에서 나를 공격하고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7살이라고 돼요. 이게 정관은 그냥 이름이 하나인데 거의 보편적으로 하나인데 편관에 대해서는 이름이 많아요. 이걸 7살이라고도 하고 귀살이라고도 해요. 귀살. 귀신 귀자를 써가지고 실제로 극이 일어난다 이거. 최종적으로 만약에 목일간이다, 갑일간이다라고 하면 그 7살이 나를 극하고 들어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지향점, 사고, 어떤 직업, 육친 이런 것도 되지만 내 몸도 되거든요. 몸도 되잖아요. 그럼 몸을 직접적으로 극하고 들어오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게 너무 심하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귀살이라고도 해요. 귀살. 그래서 갑병무경임은 어쨌든 양이다. 양은 좀 버티는 힘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편관하고 좀 친한 성분입니다. 편관하고 이렇게 쓰나? 친한 성분. 편관하고 좀 친한 성분인데 특히 이렇게 그 음간 같은 경우는 편관이 아주 힘들어요. 편관하고 좀 친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렇게 그 양간 같은 경우는 정관하고는 그닥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정관의 동태를 본다라고 하면 음간이, 왜냐하면 양간은 재랑 오합을 하고 재성이랑, 음간은 관성이랑 합을 하거든요. 그렇죠? 합을 해도 좀 전에 살펴봤던 예를 들어서 을목이면 경금이 되는 거고, 정이면 임수가 되는 거고, 기토면 간목이 되는 거고, 신이면 병화가 되는 거고, 개수면 무토가 되는 거죠. 무토가. 이게 이제 정관의 모습들인데 나머지 글자들을 다 봐야 되겠지만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은 괜찮은데 을목이 경금을 쓰기에는 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을목 자체가 다 반대 기운이 이렇게 나를 극하는 기운이니까 관성으로 보는데도 을목에 이렇게 뭔가 활동적이고 이렇게 뭔가 펼치고 자유로운 에너지가 이렇게 딱 묶이는 그런 형국이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분한테는 특히나 관성을 남자로, 남편으로도, 이성으로도, 배우자로도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는 정관이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관의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무토가 개수를 만나는 거는 개수일간이 남자일 때는 일견 괜찮은데 여명일 때는 이 무토한테 개수가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있어요. 희생당하는 같은 관점. 이런 거는 이제 글자끼리 좀 보는 거예요. 보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 칠살은 예를 들어서 음양이 다른 성분이니까 을목한테는 신금, 개수, 그 다음에 을목, 그리고 정화, 이렇게 기토 이렇게 쓰는데 을목, 기토 정도만 칠살은 조금 이렇게 괜찮고 나머지는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을목이나 정화, 이런 경우들은 이건 니전체화라 해서 을목이 이렇게 그 전지가유한테 잘리는 형상. 이건 정화가 개수를 만나면 정화 별빛이 운차 성형. 별빛이 이렇게 가려지는 형상. 이렇게 이거는 화소, 화회, 주옥이라 해서 이렇게 그 보석이 이렇게 훼손되는 형상.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봐서 특히 음간들이 이렇게 칠살에 조금 약한 동태가 있다. 양간들은 칠살에 이를테면 경금은 흔목위재라 해서 기본적으로 갑정경이 정화일간이나 이렇게 경금일간이 다 벽갑인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화돼서 나도 재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상관대살을 해서 쓰면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성분인 거고, 병화 같은 경우는 임수인데 임수가 강위상형이라 하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이게 천간으로 이게 병화도 천간에 떠 있는 태양이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고 개수도 우로수 하늘에 있는 비가 되고 서로 비가 이렇게 가리는 형국인데, 임수는 땅에 있는 지상의 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고, 병화는 태양이 돼가지고 그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는 형국에서 태양의 임수가 빛반사를 더 이렇게 명예를 드러내주는 평관이지만, 이게 그래서 재화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서도 병화가 지지로 내려오면 해수가 되는데, 해수는 잘 갖춰졌을 때는 병화 일간 입장에서는 병정 해유가 돼가지고 천을귀인에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지지로 내려오면 임수가 해중의 간목 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인상생하는 자체 상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무토도 천간에 뜨면 간목인데, 그렇죠? 간목인데 준산고목, 독산고목, 이렇게 지지로 내려오면 인목이 돼서 장생을 하죠. 장생을 하고, 인중의 간목한테 인중의 병화가 살인상생해서 나를 생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목국토도 오행으로 되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는 나를 생하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힘들게도 하는 남편인데 결국은 어때요? 나를 도와주기도 하는 남편. 이런 거, 의류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의류로 들어오는 관성의 의미하고 무인의 의미는 다르다. 경도 기본적으로 병화고 이게 지지로 사화인데, 경은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중의 경금이 장생받는 자리예요. 장생받는 자리. 그래서 경금이 병화를 보면 경은 금이고 화로 재련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금은 병도 잘 쓰고 정도 잘 씁니다. 양간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정관하고 좀 칠한 성분이 경금인 거예요. 경금. 그리고 임수는 기토를 만나면 이제 기토탁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토의 음토가 임수의 양수의 그 세찬 어떤 그 파랑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기토탁임이라고 얘기하고, 이럴 때는
무토가 임수를 만나는. 그래서 무토가 임수 만나거나 임수가 무토 만나거나 다 좋은 관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 칠살로 잘 쓰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양간들은 칠살을 잘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오히려 정관보다도 음간들은 이렇게 칠살하고 아주 좀 힘든 관계. 그러면서도 식상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관 평관하면 십천간에 모두한테나 그냥 정평관으로 딱 이렇게 획일화되는데, 하나하나 일간 대비로 또 그 글자의 속성 대비로 보면 유불리나 호불호들이 차이가 난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정관은, 바른관은 이렇게 이제 음간들, 그리고 평관은 양간들. 특히 관은 음간 양간을 떠나서, 음양을 떠나서 관은 나를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음대 음으로 극하는 이러한 이 그 음일간 입장에서는 그 평간의 프레셔를 어떻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이런 귀살, 칠살 이런 형태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것이 평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관은 이렇게 이제 치우칠 편자고 이게 벼슬관자인데 치우친 관이다라는 거죠. 치우친 관. 치우친 관인데 나를 아주 세게 극하는 거예요. 많이 묵었다. 이거 그만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좋은데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있는데, 봄, 가을, 겨울에 자연의 질서가 있죠. 자연에는. 그런데 이 자연의 현상 중에는 봄에 아니면 여름에 이렇게 태풍 불고 산사태 나고 홍수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이게 평관 같은 거예요. 이것도 뭔가 나를 극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통제하는 건데, 아주 들어올 때는 세게 들어오는 거. 그러면서도 관은 정관의 이런 남한테 허튼 모습 안 보이려고 하고, 드러나 보이려고 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브랜드고, 가치고, 이러는 것들은 그대로 동일하게 관성의 이미지를 공유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나 강도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센 만큼의 내가 높이 달성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의 관성은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울타리가 되고 나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이, 보호받는다라는 개념이 많은데, 평관의 울타리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내가 갇힌다. 평관의 이러한 극작용이 세지면 내가 여기서 갇혀가지고 울타리 안에 갇힌다. 옴짝달싹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내가 통제를 했을 때는 정관이 이룩하지 못한 높은 명예, 뚜렷한 성취, 이거를 가질 수 있다요. 근데 그 평관이라고 하는 거는 세게 들어오는 거니까 힘들다지, 그걸 받을 때가. 이게 다 어디 나오냐면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평관이야. 죽을 만큼 고생했어요.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이루었는데도 어때요? 이루었는데도 또 떨어질 때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게 또 평관이에요. 정관은 적당하게 떨어지다가 걸쳐요. 왜? 자기가 그러한 행위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평관은 올라갈 때는 하나 없이 올라갔다도 이렇게 떨어질 때는 뭐 일설에는 이 평관이거든요. 우리 박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이렇게 관을 찼을 때는 높은 관을 차지만 이게 떨어질 때는 남들 안 가는, 일반인들도 안 가는 그런 데까지 가는 거지. 이런 현상들. 제가 예전에 신년 운세풀이 할 때 이걸 이카루스의 날개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밀랍으로 날개를 붙여가지고 태양까지 갈 생각을 하냐고. 그냥
하늘이만, 그 첨탑에 있는 감옥 도망갈 정도만 되면 되는데, 날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카루스한테, 야, 너무 높이 날지도 말고 낮게 날지도 말아라. 응? 높게 날면 그거 밀랍이 녹아버려서 떨어질 거고, 너무 낮게 낮으면, 습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날개 작용을 못 할 거다. 근데 그게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거, 뭐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다든지, 어떤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어떤 성취를 이룬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7살이 아니면 그거를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어떤 감성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성향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정관은 나한테는 음양이 달아서 나를 이렇게 케어하고 겁제를 완전히 극하는 성분인데 편관은 오히려 나를 프레스를 강하게 하지만 겁제인 상대방한테는 정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남편이지. 만약에 편관을 남편으로 뒀다면 남편인 거야 그대로. 나한테는 세게 하고 나가서는 잘하는 거지. 이런 성향이 그대로 봉사성인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관인 사람들이 관성을 꿰차면 그런 선출직이 되는 거고 높은 명예가 되는 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극기하면서 남한테 이렇게 잘하는 그러한 그 큰 스님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극기복례, 나를 먼저 극복을 하고 내가 완성된 다음에 그거를 어떻다?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이게 이제 봉사성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성향들이 감성적이면서 관의 성향, 재앙성은 가지면서 항상 그런데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뭐 갑신이나 의류나 이게 항상 편인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나를 금극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향이니까 항상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지. 예리한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 매기론도 있지만 이렇게 뭐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운송을 할 때 그냥 놓으면 다 죽어나가는데 매기 한 마리 놓으면 바짝 살아가지고 많이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이 나를 극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계속 나태하지 않고 긴장감 있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리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영성 같은 것도 발현이 되는 거고 심하게 되면 그렇죠. 심하게 되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니까 그게 아주 예리하고 예민한 형태로 내가 각성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아주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관, 크라운 같은 거죠. 왕관 같은 거. 왕관이 보이기에는 멋져 보이고 빛나 보이고 그렇지만 그 왕관이 주는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뭐 암살에 대한 위협, 권력 침탈에 대한 어떤 그러한 위험, 또 어떤 내가 어떤 그만한 어떤 잘 선정을 베풀고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그걸 내가 극복을 하면 그게 내가 높은 관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내가 아주 비굴해지는 거예요.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이 일반적인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성 인자로 가는 거예요. 강압적인 인자. 그냥 일반적인 조직은 공무원 조직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데 군대 같은 거지. 뭐라면 뭐 해 하면서 완전히 상명하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전쟁터 같은 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같은 관인데도 한 달 차이잖아요. 절기가 안 바뀌었으면 하루 차이일 수 있어요. 정관하고 편관하고는 엄청 질이 다른 거야. 정관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해진 데 온실이라고 하면 편관은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니면 이거를 양인으로 썼다. 뭐 이러면 양인, 편관 이런 경우들이 다 그냥 총알이, 포탄이, 창칼이
예, 막 부딪히고 날아다니는 그런 환경이라고 느낍니다. 왜? 이미 내가 태어난 환경이 다 관살이라는 거는 지지로 내려가면 절태로 들거든요. 응? 12원성 나중에 하겠지만 절태로 들어요. 갑신절, 의류절, 응? 이렇게 절로 든단 말이죠. 그러면 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목숨을 끊는 자리예요. 그럼 거기서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긴장하거나 내가 압박을 받거나 압력을 받거나 내가 뭔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욕구, 생존력을 발휘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살들을 내가 만약에 극복을 해서 잘 쓴다라고 하면 높은 영예성이 되는 거죠. 권력성 인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성 인자가. 정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권력성 인자. 그죠? 같은 공직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군, 경찰 이런 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권력을 누리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풀리면 암흑가로도 풀리는 거예요. 암흑가로도. 왜? 이 칠살이 많으면, 칠살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면, 항상 살은 상대방이거든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존재니까, 거기에 내가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깍두기가 되기 쉬운 거예요. 내가 그런 폭력성이자, 그런 살에 내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폭력성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딱 한 끗 차이예요. 검사냐, 경찰이냐, 범죄자냐.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우리 얘기하는 나는 밤에 피는 야와 아니면 브라운관에 나오는 이런 존재들하고 탤런트들이나 그쪽에서 잘 나가는 이런 쪽이나 이렇게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이러한 검사나 경찰이나 또 암흑가의 제왕이나 보스나 동일한 에너지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서 원국에서 잘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운에서 얻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세상 밖으로 누구는 세상 밑으로 이런 거인 거지 이런 인자를 구분짓는 것들이 편관이라는 겁니다. 편관. 그래서 편관은 여호다. 편관. 여자를 제가 잘못 썼는데 여호. 편관은 호랑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 같다. 호랑이. 호랑이인가? 어쨌든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 같다 우리 편관은. 그러면서 편관은 화가 되면 편관을 화시켜서 쓰면 화가 안 됐을 때는 살이라 하고 화가 즉 재화가 됐을 때는 이거를 관이라 편관이다. 치우친 관이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관이고 이게 재화가 안 되면 그럴 때는 살이라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살을 재화를 하면 권한이 된다. 권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위권이 돼 있으면 그냥 정관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에서의 내치, 옛날로 따지면 그냥 문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화살이 돼 있으면 보통 무직, 무관, 권력성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출장 입상 전쟁터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명재상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어떤 살입니다. 살. 편관. 그러니까 정관보다는 훨씬 어때요? 사이즈가 크죠. 커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살은 살공신을 합니다. 살공신. 사람을 이렇게 일간을 공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공격을 하게 되면 일간이 이렇게 좀 일주가 이렇게 주눅들고 소심해지고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좀 간사해지고 기교나 계략이나 이런 거에 능하게 되고 모사에 능하게 되고 왜 내가 살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살을 감당할 방법이 부족하거나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